수면장애와 불면증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운데요. 요즘 불면증으로 인해 하루하루 컨디션 관리가 어려운 상태인 분들이 많은데요. 대한신경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은 국내 성인 인구의 17%가 경험하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활동해야 할 때 잠을 자고 자야 할 시간에 너무 깨어 있어 삶의 질이 떨어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이 수면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불면증과 멜라토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불면증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불면증은 잠을 자고 싶고 잠을 잘 기회가 있어도 잠을 잘 못 자는 것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잠이 오지 않거나 잠이 얕게 들거나 숙면의 느낌이 없어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는 것 등이 모두 불면증입니다. 사람에 따라 필요한 수면의 양은 모두 다른데요. 4시간만 자도 위에 언급한 증상이 없다면 불면증이 아닙니다. 멜라토닌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나요? 멜라토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멜라, 즉 검정과 토닌, 즉 호르몬을 결합한 용어로 어둠과 관련된 호르몬을 의미합니다. 멜라토닌은 주로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인데요. 인간의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주로 밤에 많이 분비되어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송과선이라는 작은 뇌기관에서 생성되며 빛의 노출에 따라 분비량이 조절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많이 생성되던 멜라토닌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멜라토닌과 관련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면 리듬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멜라토닌은 신체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것으로 특히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밤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하여 졸음을 유도하고 아침이 되면 분비가 감소하여 각성을 돕는데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불면증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을 유도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교대 근무자나 수면 각성 리듬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여행으로 인한 시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여행지 도착 후 새로운 시간대에 맞춰 멜라토닌을 섭취하면 시차 적응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동물 실험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멜라토닌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성장 인자의 생산을 억제하며 직접 세포 증식도 억제하면서 악성 종양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여러 임상 실험에서 멜라토닌을 매일 저녁 10에서 50mg씩 복용했을 때 각종 암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생존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멜라토닌이 인터루킨2의 작용을 돕고 각종 항암 치료의 독성을 줄이고 효능은 높인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계절성 정서장애와 같은 특정 유형의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듬을 조절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인데요. 우울증에 걸리면 대부분의 사람이 수면장애를 겪습니다.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지 않아 고갈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면 세로토닌을 원료로 하는 멜라토닌 분비도 악화되고 수면장애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불면증으로 이어지는데요. 우울증이 아닌 건강한 사람도 피로가 누적되면 세로토닌 활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넷째, 멜라토닌 자체로도 항산화제와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 기능 회복에 큰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고용량 멜라토닌이 인플루엔자 A 감염 치료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보고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위중할 때 특별한 치료가 없는 경우에는 멜라토닌을 보조요법으로 써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멜라토닌은 몸 전체 혈관에 작용해 혈압을 낮춰 밤중에 나타나는 숨은 고혈압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심장과 심혈관에 작용해 낮에 손상된 심장을 복구하고 뇌와 뇌혈관에 작용해 뇌경색을 예방하는데요. 심지어 뼈에도 작용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멜라토닌은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해 암 발생을 억제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요. 결론적으로 멜라토닌은 마법과 같은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멜라토닌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혈중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량이 늘어났다가 낮에 줄어드는 생체 리듬을 보이는데요. 그러므로 밤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쬐고 균형적인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데요. 멜라토닌은 송가체뿐만 아니라 소장이나 위, 척수나 뼈, 피부 등에서도 만들어집니다. 낮에 운동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충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돼 밤에 숙면을 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은 8시간 정도가 좋은데요. 숙면을 위해서는 조명을 어둡게 유지하고 수면 안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과 귀 사이에 움푹 들어간 관자놀이 부분에 아로마 오일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TV를 보다 잠들거나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하다가 잠드는 행동도 멜라토닌 분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결론적으로 주위를 깜깜하게 만들고 쉬는 것이 멜라토닌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불면증과 멜라토닌의 효능, 그리고 멜라토닌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행동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